받자마자 웨이 니슈쉐이 무슨 남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무조건 경찰서에 가야지.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. 그 사람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또 중국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, 이 결정적으로 제가 중국에서 왜 그렇게 암울했고 절망적이었는지 그 결정타를 때린 사건이에요. 바로 중국에서 경찰서 간 이야기. 정말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나요? 중국에서 경찰서로 갔어요, 제가. 왜 갔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 제가 집을 구하고 수강 신청 잘 하고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밤에 룸메랑 이렇게 야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밤 한 10시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근데 중국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어요, 저는. 그래서 그냥 스팸이겠거니 아니면 뭐 통신사에서 그런 전화 뿌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겠거니 하고 그냥 웨이 하고 받았는데 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냥 공기 소리 있잖아요, 노이즈 소리. 그런 것만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웨이? 이렇게 한 번 더 그랬어요. 근데 그쪽에서 갑자기 무슨 남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젬마? 이렇게 물어봤어요. 막 갑자기 이런 숨소리가 나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. 나쁜 말을 했어요, 저한테. 근데 그 변태 같은 숨소리가 너무 잘 들렸어요. 나쁜 말. 이거 또 노이즈.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일단 끊었어요.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이 새끼 누구지?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. 근데 안 받아요. 그래서 그냥 에이 뭐야 장난 전화인가 다 끊고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. 그래서 뭐야 짜증나 이러면서 룸메랑 욕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왜냐면 첫 번째, 제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택배 아저씨나 배달원밖에 없어요. 중국에서는 친구들이랑 위챗으로 계속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남자인 애들이 제 번호를 알 일이 없었단 말이죠. 그래서 중국인 남성이 내 번호를 안다? 그럼 택배 아저씨나 배달 기사 아저씨들. 근데 이제 또 저희 동네에 외국인이 진짜 없었어요. 제가 학교랑 좀 떨어져 있어서.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사는 한국인 걔네? 이렇게 딱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.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그때 당시에 3층인데 약간 2층 같은 3층이었어요. 굉장히 낮았고 되게 보안이 취약한 그런 빌라 같은 아파트였고 방충망 퉁퉁 흔들면은 찍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래된 빌라를 인테리어한 집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내 번호를 알고 있는 건 택배기사 아니면 배달기사밖에 없는데 그럼 나를 직접적으로 봤을 것이고 내가 한국인이고 여기 산다는 것도 알 텐데 혹시 그걸 알고 나한테 이런 전화를 했나 싶은 거예요. 뭔가 멀리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전화를 할 사람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서 밤에 누워서 이렇게 계속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왜냐면 택배기사나 배달기사들은 다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내가 이렇게 보안 취약한 데 산다는 것도 알고 이곳에 여자애 2명밖에 안 산다는 걸 알고 그러면 만약에 그냥 벽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 집 뚫고 들어오면 어떡하지? 만약에 배달 온 척하고 똑똑 문 두드려서 내가 열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없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막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. 번호라도 바꿔야겠다 하고 휴대폰 스토어에 갔어요. 대리점 같은데. 제가 가서 저 번호를 바꾸고 싶다. 그랬더니 기다려보래요. 그래서 막 체크를 해보더니 너가 계약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번호를 바꿀 수가 없다.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. 그래서 내가 근데 위약금을 내고 바꿀 수 없냐. 내가 계약을 깨더라도 그거를 바꾸겠다 했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.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나는 번호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근데 왜 번호를 그렇게 바꾸고 싶냐, 꼭 번호를 바꿔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사실 번호 바꾸면 되게 번거롭거든요. 위챗 페이도 다 바꿔야 되고 알리페이 다 바꿔야 되고. 어제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때문에 바꾸려고 한다 했더니 그 사람이 왜 뭐라고 전화 왔는데 이렇게 여성분이었어요. 이렇게 물어봤어요. 제가 거기서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해서 내가 번호를 바꾸려고 한다. 근데 갑자기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. 생각하면 너무 귀엽다. 너무 어리고. 근데 그때는 제가 그 타지에서 혼자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서러웠나 봐요. 제 속에서. 그래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. 신고를 해야 된다.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. 상황을 설명했어요. 여기 한국 여자애가 있는데 그런
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경찰이 되게 막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고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에이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. 언니가 갑자기 전화 하다가 갑자기 쏴일러봐 이러고 딱 끊는 거예요. 근데 그 뉘앙스에서 이미 이미 거절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눈물이 쏙 들어가고 그냥 고마워요 이러고 나왔어요. 그러고서 이제 생각이 들었죠.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산다고 한들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? 근데 사실 제가 그 집에 살게 된 게 학교에서 기숙사를 거절해서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학교 탓도 있다. 학교한테 한번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그 수강 신청했을 때 맨날 갔던 2시간 걸리는 사무실에 셔틀버스를 타고 또 갔어요. 가서 그 사무실 찾아가서 그 사무실도 너무 지옥 같아. 맨날 수강 신청할 때 하도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만 가면 사람이 막 우울해져요. 막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혹시 중간에라도 기숙사에 살게 해줄 수 없냐.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. 그랬더니 학교 입장에서도 네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고려를 해볼게. 우리도 논의를 해볼게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때는 좀 그래도 고마웠어요. 그러고서 이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국인 언니는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그중에 중국계 호주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중국어를 좀 되게 수월하게 잘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거는 무조건 경찰서에 가야 돼. 내가 도와줄게. 경찰서에 가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사실 한 며칠이 지나가지고 저도 좀 안정이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없고 이러니까 약간 반 체념에 반 잊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 좀 귀찮은데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경찰서에 찾아가는 게. 저랑 한국인 언니랑 중국계 호주 친구랑 이렇게 여자 셋이서 만났어요.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검색을 해서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. 뭔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안으로 택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가 경찰서라고 찍혀있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갔는데 사람이 한 2-3명이 앉아있고 되게 그냥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다행히 어떤 젊은 남자분이 있어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너희 왜 왔니? 이렇게 물어봐서 그 중국어 잘하는 친구가 상황 설명했어요. 그분이 너네 잘못 찾아왔다. 동네 지구대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. 작은 규모의 그런 치안을 관리하는. 여기 근처에 경찰서가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같이 걸어가줬어요. 그래서 한 15분, 20분을 걸었나? 꽤 많이 걸어서 어떤 큰 경찰서에 도착을 했어요. 근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등기 신고를 하려고 갔던 그 경찰서더라고요. 어쨌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번호표도 뽑고 그 남자분이 설명을 했어요. 경찰한테 막. 그랬더니 경찰이 너 어디 사는데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리즈비엔 짠 살아요 이렇게 말했어요. 했더니 거기 우리 구역 아니야. 너 여기 오면 안 돼. 다른 경찰서로 가. 이러는 거예요. 네? 관할 구역이 다 있는데 이 경찰서는 너가 살고 있는 그 구역이 아니니까 다른 경찰서로 가라 이렇게 했대요. 그래서 저희 다 넷이서 경찰서 앞으로 다시 나와서 가자 다시 다른 경찰서로 가자 아유 힘 빠져 하고 있는데 그 남성분이 근데 우리 경찰서 어딘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가자 미리 해서 검색을 했는데 뭔가 이상하대요. 여기가 맞는 것 같대요.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 경찰서 다른 경찰서가 내가 해당하는 거 맞아요? 내 주소가 무슨 로에 몇 번지예요? 이렇게 말했더니 에? 너 아까 리즈윈이라며. 리즈윈은 우리 거 아닌데 너가 방금 말한 주소는 여기 맞아. 다시 앉아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. 이제 얘기를 했어요. 번호를 알려달래요. 적어서 줬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보더니 바로 전화기를 들고 눌러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띵띵띵띵띵.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험상궂은 느낌의 경찰 아저씨였어요. 해서 전화를 딱 걸어서 룰룰룰루 진짜 몇 번 가지도 않았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. 그 경찰분이 완전 센 게 받자마자 웨이 니슈쉐이 이렇게 누구냐고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. 뭐야 갑자기 낯선 사람한테 전화해서 너 누구야? 그 사람이 뭐 대답을 했나 봐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니 뚝 끊었어요.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대충 처리한다고?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인터넷 스팸 번호 같은 거 가짜 번호야. 너 이거 어차피 추적해도 못 찾아. 그냥 신경 쓰지 마. 어차피 스팸이라서 여기 지역 번호도 아니고 신경 안 써도 돼. 이렇게 설명해준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찝찝하면서 허무하면서 애매모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놀라운 스토리가 또 있어요. 체념을 했어요.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다. 이대로 그냥 넘어갔다가 한국 빨리 튀어버려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룸메가 자기가 아는 중국인 남자애가 있는데 걔한테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
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거는 경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. 내가 해결해 줄게. 걱정 마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라 했어요. 어떤 경품 회사인 척 전화를 해서 당신 선물 당첨됐으니까 나한테 빨리 주소랑 번호랑 이름 알려줘라. 그러면 우리가 경품 보내주겠다.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. 근데 그 남자애가 그렇게 안 하고 아주 무서운 방법을 쓴 거예요. 걔가 전화해서 내가 사실 조폭인데 너 가만 안 둔다. 잘해라.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걔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어요. 진짜 그렇게 말을 해서 걔가 그런 대답을 들은 건지 아니면 걔가 그렇게 말만 하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허세를 부린 건지 어쨌든 그래서 걔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. 저한테. 너무 웃기죠? 그래서 이 마무리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잘 마무리가 된? 잘 마무리? 이상한 해프닝으로 남았던 그런 저희 경찰서 방문기였습니다. 진짜 제가 이때 느낀 게 진짜 여자들은 어딜 가나 이런 불안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나라를 가도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이며 이런 문제를 일부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걱정이나 불안이나 위험들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그런 에피소드였어요. 어쨌든 이런 경험으로 저는 좀 더 중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졌고 굉장히 마음과 몸이 피폐해져 갔죠. 연애 빼고는 정말 외부의 그런 압력 같은 건 정말 모든 게 끔찍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근데 또 나의 기억은 굉장히 행복했던 상해 생활로 미화가 되어 있어요. 제가 거기서 지내는 건 너무 좋았는데 외부의 환경들이 받쳐주지 정말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런 것들을 또 더 크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다음에는 진짜 놀랍고 쇼킹한 이야기를 또 가져올게요.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이게 끝이 아니라니. 내가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도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는다니. 다음 영상에서는 막장 드라마를 하나 가져올게요. 막장 드라마를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